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벌써 14장으로 강의가 갈 건데요. 이번 주에는 14, 15장 강의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17장, 그 다음 주에 18, 19장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는 녹화된 영상을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주는 여러분 단톡방에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올리는 것으로 별다른 강의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 아마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에 여의치 않을 것 같고 지금 학교에서 개강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여러분 페이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해서 서술형으로 해서 한 세 문제 정도 올려드리면 그걸 타이핑해서 LMS를 통해서 시간 안에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그 평가는 절대평가로 해서 좋은 점수를 비상 과제를 안 내거나 그런 친구들 빼고는 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주는 PPT 올리는 주, 한 주는 시험 보는 주. 그래서 앞으로 이번 빼고는 두 번의 동영상 강의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14장 경찰 정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정책은 경찰의 4개 부분, 조직, 인사, 예산,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책이라는 게 뭘까요? 정책. 정책. 영어로는 policy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그 플랜에 맞는 policy, 방법을 가리켜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경찰 정책과 형사 정책의 차이가 있어요. 경찰 정책과 형사 정책의 차이. 우리가 형사 정책은 들어봤는데 사실 경찰 정책은 잘 안 들어봤거든요. 이 경찰 정책과 형사 정책의 차이점은 뭔가 그걸 또 배울 거고요. 그 세부로 내려가서 경찰 정책의 유형 이런 식으로 오늘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경찰 정책, 경찰 정책과 형사 정책 이렇게 분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정책이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경찰 정책이란 경찰 정책 개념 보시면 좀 목적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음, 그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능한 것을 통합하는 게 경찰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찰 정책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현재보다는 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어, 세울 때는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지금보다는 좀 낫게 해서 범인 검거를 좀 잘한달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느낀달지 여성에 대한 범죄가 감소한달지 어떤 특정 목적 지금보다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경찰 정책의 궁극의 목적은 사회 통합이에요. 어떤 걸까요? 소외된 사람 없이, 소외계층 없이, 사회적 약자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정책의 어떤 수단 보시면 먼저 그 정책에 포함된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정책이 있어요. 네, 집행적 정책 수단입니다. 그리고 수능적 집행성 정책 수단이 말이 어렵죠. 어떤 정책을 하다 보면 꼭 누군가 반대를 해요. 안티가 있어요. 딴지를 걸어요. 이런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원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티 세력, 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수능 수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코로나 정책을 보면 음, 꼭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 나머지 자영업자나 실업자들을 위해서 국가 지원금까지 나가요.
그 뭐예요? 갈등을 좀 조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 정책에서 한번 볼까요? 경찰 정책. 뭐 대표 중에 뭐 있을까요? 여성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여경을 확충한달지, 음, 여성 범죄 수사관을 더 기른달지 하면서도 남자 경찰관들에 대한 어떤 부족한 근무를 좀 바꾼달지 사교대하면서 남자 경찰관들의 어떤 불편함을 좀 덜어주는 근무 배치 그리고 여경을 위한 시설을 하면서도 남자 경찰에 대한 시설도 같이 개선해주는 이런 갈등 조정의 수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정책은 이런 어, 실질적 내용도 있지만 수능적 수단도 같이 간다. 그리고 대생 집단은 혜택 집단도 있고 희생 집단도 있기 마련이다. 어떤 정책을 하다 보면 혜택을 받는 것도 있고 희생을 받는 것도 있어요. 네. 그 차이를 좀 구별하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이득을 볼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정책을 하다 보면 여자 경찰 많이 뽑다 보면 남자 지원자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뭐예요? 성범죄자들 자꾸 잡아들이다 보면 남자 그 어떤 경미한 범죄인데도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신경을 쓰자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경찰 정책과 형사 정책의 구분 볼게요. 음, 경찰 정책은 아까 말했듯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킨스가 아질이라고 했습니다. 어댑테이션. 여기 아질의 A는 어댑테이션이에요. 뭐예요? 조직에 적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G는 goal attainment예요. 뭔가 이뤄내는 거죠. I는 integration이에요. 사회 통합의 개념이에요. 레이턴시는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파슨스의 이 정책의 어떤 기능은 이런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 정책 역시 사회 내 갈등이 발생하면 이런 무질서가 발생하면 그걸 좀 어댑테이션 하고 인테그레이션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파슨스의 아질의 개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 정책은 단순히 뭐 테러를 예방하고 범죄와 무질서를 막는 데 그치지 않아요. 사회가 안정되면 투자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많은 실업자가 구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은 한 나라의 사회 간접 자본의 역할도 하고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경찰 정책은 이런 다양한 가치를 다 담아야 된다. 예. 그림 14-1 보시면 법질서 유지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 경찰 정책의 3대 역할이에요. 교재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업 중이기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좀 어렵긴 한데 서비스 법질서 유지의 서비스적 연속성이라는 그림 14-1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서비스 질서 유지의 3대 역할이 있어요. 경찰이 하는 법 집행, 질서 유지, 공공봉사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대상은 뭐예요? 범죄예요. 행위는 각각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들이 들어갑니다. 적용 법규 보시면 어떤 형사법, 행정법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경찰의 정책은 이 세 가지 역할이, 세 가지 서비스가 뭐래요? 연속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서비스적 성격을 다 담고 있어야 된다. 네. 세 번째 볼게요. 557페이지 보시면 14-2 있습니다. 14-2. 형사 정책과의 차이성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 정책은 경찰과 관련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정책은 검찰,
법원, 심지어 교정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형사정책 중에 경찰 정책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경찰 정책과 형사 정책은 별개라고 학문적으로는 구별합니다. 특히 경찰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구분 정도가 있다. 그리고 경찰 정책은 사회통합 기능, 그리고 경찰의 세 가지 기능인 법질서 유지 기능, 그리고 법집행 기능, 그리고 서비스적 성격 이 세 가지를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정책의 유형 보겠습니다. 앞에 경찰 정책은 사회 통합의 기능,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학자들은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분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분류마다 기능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정책의 유형 보시면 실질적 분류되어 있어요. 기능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목적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경찰 정책, 국방 정책, 교육, 환경, 산업자원 정책 이렇게 나누는 것. 이런 건 실질적 분류라고 합니다. 실질적. 그리고 로위와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비스 특성적 분류예요. 배분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으로 나눴습니다. 배분 정책은 뭘까요? 말 그대로 권리랄지 이익 향유랄지 서비스 배분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배분 정책이라고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해서 제공하는 것. 이게 배분 정책이고요. 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일부 집단의 자유와 권리를 좀 구속해. 그래서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규제 정책. 이런 배분 정책과 너무 독점하는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규제 정책만 가지고도 빈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외 집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돌봐요? 국가가 돌봐야 되겠죠? 그때 나오는 정책이 이 재분배 정책, 소득 격차, 조절 정책으로 고소득층에서 좀 얻어서 어디로 간대요?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돼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진세랄지 소득 이전 지출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서비스의 특성별 분류가 하시면 배분, 규제, 재분배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누가 나눴다고요? 로이, 리플비, 프랭클린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책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는 거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이걸 기능별, 목적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특성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기본적으로는 배분 정책, 재배분 정책,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로이라는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경찰학에서 경찰 행정학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찰학은 경찰행정법, 경찰학, 경찰실무가 다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되게 암기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행정학을 잘 해놓으신다면 경찰학의 한 30% 정도는 쉽게 풀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번 공부할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어갈까요? 다음 장은 15장이에요. 15장은 조금 쉬셨다가 15장에서는 어떤 범죄 예방론의 구조 갈등적 예방, 어떻게 구조적 갈등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검거하고 형벌하고 교정해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들이 좀 나와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과 형사법 체계를 경찰 행정학에서 좀 언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쉬셨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